지유야, 조심해. 제발 지유를 살려주세요. 태백, 그러지 마. 안 돼. 제발. 누군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한 여인은 간절하게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감동적인 사연을 전문적으로 낭독해드리는 감동공장장 최양결입니다. 감동공장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연의 내용을 각색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진돗개 관련 사연을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한 구독자분께서 본인의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실화였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진돗개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칼데스 지역에 거주하는 세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올해 4살이 된 딸 지유가 있습니다. 지유는 아빠를 닮아 맑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으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제 딸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객관적으로도 매우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저는 지유가 태어난 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별똥별이 쏟아지던 바로 그날, 지유가 저에게로 와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 끝에 태어난 지유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모두 얻은 듯한 충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유는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가족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지유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던 순간, 첫걸음을 떼던 순간 등 지유의 모든 성장의 순간들은 저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행복했던 탓일까요?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지유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지유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얼음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투약해도 열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유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즉시 지유를 안고 인근 국립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병원 의료진은 지유를 긴급성이 없는 환자로 분류하며 한참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지유에게 신속한 치료를 부탁드렸으나 의료진은 저의 간절한 요청을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열에 시달리던 지유는 탈진하여 결국 의식을 잃고 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유의 병명은 급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지유는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시력을 상실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마치 눈앞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주변의 희미한 그림자 정도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손실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가 걸어 다니다가 사물에 부딪혀 넘어지고 울며 팔다리가 온통 멍투성이가 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유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매일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기억하며 일어나 걸어 다니기를 고집했습니다. 제가 24시간 내내 곁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지유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만 머물다 보니 친구를 사귈 수도 없이 늘 혼자인 지유를 바라보며 저는 지유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인터넷으로 맹인 안내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맹인 안내견은 대개 리트리버 종이줄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시누이는 한국 사람인데 시누이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놀러 가서 보면 그 진돗개가 시누이의 아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지켜주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그것이 진돗개의 특별한 특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진돗개에 대해 검색해보니 진돗개는 한국의 토종견이며 주인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매우 영리하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리트리버를 키운 적이 있는데 순하고 착하지만 때로는 다소 둔한 면이 있어 우리 지유에게는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검색해보니 진돗개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 앞에서도 결코 겁먹지 않고 용맹하게 맞서 싸우기 때문에 진돗개 3마리만 모여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돗개를 더욱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누이의 도움을 받아 진돗개 1마리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길쭉한 다리와 쫑긋하게 선 귀를 가진 이 진돗개에게 우리 가족은 태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백은 지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태백은 지유가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세심히 지유를 보호하고 보살폈습니다. 항상 지유를 주시하며 지유가 위험할 만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태백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함께하는 지유와 태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돗개를 입양하길 정말 잘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백이 온 지 1~2달이 경과한 후부터는 지유도 가벼운 마당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지유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태백이 옆에 있어 이제는 마음 놓고 마당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진돗개가 영리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태백을 키우면서 느낀 점은 진돗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영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집안에서는 절대 배변을 하지 않았고 주인의 영역에는 절대 침범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태백은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소파나 침대에는 절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마당 주변에 산짐승이 나타나면 태백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용맹스럽게 달려나가 짖거나 뱀과 같은 작은 동물들은 제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여러 산짐승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별도로 교육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태백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저희 집이 위치한 트렌티노 칼데스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기에 가끔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여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불곰이 조깅하던 젊은 남성을 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던 터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유가 집 앞 마당에서만 놀도록 하고 반드시 태백과 동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우중충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듯 하늘이 컴컴했던 탓에 그날은 지유가 마당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하루 종일 지유가 서럽게 울더라고요. 숨이 넘어갈 듯 서럽게 우는 지유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잠시 마당에 나가서 놀게 허락했습니다. 집이 떠나가도록 울던 지유는 언제 울었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태백과 놀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지유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태백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유의 시력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지유가 또래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의 생각에 한참 빠져 있을 때 태백이 제 앞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며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살펴보니 검은 연기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저는 곧바로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까 가스불 위에 올려놓았던 토마토 스튜 냄비가 완전히 타버렸던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주방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집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콜록거리며 달려가 불을 끄고 서둘러 집안 창문들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태백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주방을 치우고 뒷수습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집을 치우던 중 저는 지유가 떠올라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달려나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지유와 태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유와 태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지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유와 태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태백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집 근처 산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박한 마음에 맨발로 숲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지유와 태백이 걱정되는 마음에 발이 아픈 줄도 모른 채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달릴수록 태백이 짖는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고 지유가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유와 태백이 시야에 들어올 무렵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유와 태백의 근처에 거대한 불곰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유는 넘어져 있었고 그 앞을 태백이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태백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반짝이고 하였던 태백의 털이 군데군데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태백은 곰의 다리를 향해 용감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태백이 곰을 강하게 물었는지 곰이 큰 소리를 내며 태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태백은 세차게 바닥에 내팽개쳐졌지만 용수철처럼 즉시 일어나 다시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곰은 태백을 쳐내고 태백은 다시 달려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백은 용맹스럽게 짖었고 계속해서 곰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유와 태백에게 가까스로 도착할 때쯤 곰은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지유와 태백에게 달려가 그들을 힘껏 안았습니다. 지유는 시력이 없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극심한 두려움에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고 태백은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곰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지유를 업어들었습니다. 태백은 어딘가 크게 다쳤는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손에는 지유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형견인 태백을 안은 채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형견인 태백과 지유 둘을 어떻게 안고 집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둘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지유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다행히도 지유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에 살짝 긁힌 상처를 제외하고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심하게 놀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태백은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곰에게 얻어맞고 던져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것인지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피부 곳곳이 깊게 찢어져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태백의 상처를 소독한 후 태백을 채 태워 인근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태백을 안고 들어오는 저희 모습을 본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선생님은 곧바로 태백을 치료실로 안고 들어가셨습니다. 태백의 앞다리 하나와 뒷다리에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고 찢어진 부위에서는 계속 출혈이 이어져 응급수술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태백이 정말 걱정되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여의 수술 후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은 태백이 고비는 넘겼고 이제 점차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물병원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태백이 없었다면 지유는 어떻게 되었을지, 지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태백은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다행히도 태백은 수술 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부러진 다리 때문에 깊은 깁스를 하고 있지만 본래의 영리하고 용맹스러운 눈빛과 표정이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태백을 집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도 태백은 전과 똑같이 우리 가족을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태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살이 찢겨나가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지유를 위해 싸운 태백에게 평생 감사하며 잘해야겠다고 깊이 다짐했습니다. 지금 태백은 건강하게 회복하여 예전처럼 지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유에게 멀리 나가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으며 집 마당 주변에 견고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산에서 동물이 내려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지유와 태백에게 지난번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남편은 이 둘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태백이 지유보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태백에게 최고의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태백이 있어 저희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트렌티노 칼데스에 거주하는 세아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아 씨 가족과 진돗개 태백의 끈끈한 유대 관계와 희생정신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진돗개는 지구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영리한 견종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나라 토종 견종인 진돗개가 더욱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에 감동하셨다면 지유와 태백이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